사자성어 하나에 깃든 수천 년의 지혜, 깊이 있게 만나보세요. 그 대장정의 시작 4편의 이야기 10개를 지금 공개합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과유불급. 이 성어는 유교 경전인 논어 선진편에 등장하며 공자와 그의 제자 자공의 대화에서 유래한 고사입니다. 어느 날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자장과 자아 중 누가 더 낫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장은 재주가 뛰어나 매사에 지나치는 경향이 있었고 자아는 신중하나 소극적이라 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자는 자장은 지나치고 자아는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자공이 그럼 지나친 자장이 낫습니까? 라 묻자 공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속도와 성과에 집착해 무리수를 두는 맹목적인 과잉이 무능한 만큼이나 관계와 일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끝없는 욕심을 경계하고 치우침 없이 균형을 잡으며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중용의 자세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과유불급. 어떤 일이든 정도를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좋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과유불급. 욕심을 내어 무리하게 선을 넘기보다는 스스로의 한계와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내실을 다지는 것이 현명하다는 교훈입니다. 과유불급.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군계일학. 물이 지어있는 닭 가운데 우뚝 선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입니다. 군계일학. 이 성어는 진서의 해강전에서 유래했습니다. 중국 위나라 학자 해소의 뛰어난 기품에서 비롯된 고사입니다. 해소는 중림 7년인 해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후 훗날 해소가 낙양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낙양에 입성할 때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의젓하고 당당한 모습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이를 본 누군가가 닭 무리 속에 한 마리 학이 우뚝 서 있는 듯 했다라며 감탄한 데서 탄생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철학과 탁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남과 비교하기보다 내면의 깊이를 채워 어디서든 스스로 빛나는 고귀한 존재가 되라는 삶의 지침을 전합니다. 군계일학.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뛰어난 한 사람. 군계일학. 수많은 평범한 사람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가장 뛰어난 인물을 의미합니다. 군계일학. 스스로의 내실을 다져 어디서든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빛낼 수 있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군계일학.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뜻입니다. 다다익선. 이 성어는 사마천의 사기 회음 후 열전에서 유래했습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과 명장 한신의 대화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천하를 통일한 유방이 한신에게 장수들의 역량을 묻자 한신은 유방이 10만 명의 군사만 지휘할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발끈한 유방이 한신 자신의 역량을 묻자 한신은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뛰어난 용병술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고사는 방대한 자원이나 거대한 조직조차 완벽히 통제해내는 뛰어난 전문성과 압도적인 리더십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스스로 한계를 긋지 않고 어떠한 큰 규모의 과업이라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탄탄한 실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다다익선. 수량이나 규모가 클수록 더 이롭고 유리함. 다다익선. 어떤 사물이나 조건, 사람의 능력, 자원 등이 풍부하게 갖춰져 있을수록 그 쓰임새가 넓고 결과가 긍정적임을 의미합니다. 다다익선. 풍부한 자원이나 인력은 큰 일을 도모할 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으나 이를 다룰 수 있는 그릇과 능력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다다익선.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관포지교.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관포지교. 사마천이 편찬한 정사사기 관한열전에서 유래한 고사로 춘추시대 제나라의 인물 관중과 포수가의 일화입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함께 장사를 했는데
관중이 이익을 더 챙기거나 전쟁터에서 도망쳐도 포수가는 가난과 늙은 노모 때문이라며 그를 변호했습니다. 훗날 관중이 적군의 포로가 되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포수가는 제나라 환공에게 그를 재상으로 첨거하며 목숨을 구해주고 자신의 권력마저 양보했습니다. 이는 이해득실을 철저히 따지는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 속에서 진정한 신뢰와 조건 없는 지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희귀한 가치인지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수가다라는 관중의 탄식처럼 타인을 향한 깊은 이해와 헌신적인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관포지교. 조건을 따지지 않는 변함없고 깊은 우정. 관포지교. 친구를 끝까지 믿고 이해하며 어떠한 이해관계나 위기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아주 각별하고 두터운 우정을 의미합니다. 관포지교. 진정한 친구란 나의 허물마저도 깊은 이해로 덮어주며 서로의 성장과 성공을 진심으로 돕는 존재라는 교훈입니다. 관포지교.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마부이침.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마부이침. 이 성어는 당서 문예전 등에 기록된 당나라의 전설적인 시인 이백의 일화에서 비롯된 고사입니다. 어린 시절 공부에 실증이 나 하산하던 이백은 냇가에서 바위에 큰 쇠도끼를 갈고 있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겠다는 할머니의 말에 이백이 불가능하다며 비웃자 그녀는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어찌 바늘이 되지 않겠느냐고 꾸짖었습니다. 이에 큰 깨달음을 얻은 이백은 다시 산으로 돌아가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결과가 즉각 나오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 고사는 과정의 지속성이 갖는 위대한 힘을 시사합니다. 위대한 성취는 화려한 재능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도끼를 가는 끈기에서 완성된다는 지침을 줍니다. 마부이침.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결국 이룬다. 마부이침.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부이침. 조급함을 버리고 우직하게 정진하는 태도만이 진정한 성취를 가져다 준다는 교훈입니다. 마부이침.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옹고지신.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옹고지신. 이 성어는 춘추시대 사상가 공자의 언행록인 논어 위정편에서 유래했습니다. 공자는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공자는 지식을 단순히 쌓아두는 박학에 머물지 말고 과거의 진리를 현대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통찰력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며 이를 통해 얻은 새로운 깨달음만이 진정한 지혜가 되어 남을 가르칠 자격을 부여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는 지식 정보화 시대인 오늘날에도 과거의 경험이 단절된 유물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이자 자산임을 일깨워줍니다. 무작정 새로운 트렌드만 좇기보다 때로는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며 어제의 지혜로 내일의 눈부신 성장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옹고지신. 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태도. 옹고지신. 과거의 전통이나 역사, 학문 등을 깊이 연구하고 익혀서 이를 바탕으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식이나 이치를 깨닫고 창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옹고지신. 단순한 과거의 답습에 머물지 않고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통해 끝없이 진보하며 창조적인 역량을 키우라는 교훈입니다. 옹고지신.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설상가상. 눈이 내린 위에 또 서리가 내려앉는다는 뜻입니다. 설상가상. 이 성어는 송나라 도원이 편찬한 불교 서적 경덕 전 등록에서 유래했습니다. 당나라 시대 한 승려가 대선사에게 불교의 진리를 묻자 선사는 눈 위에 서리를 더하는 격이라고 답했습니다. 깨달음은 본래 자기 내면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는데 굳이 밖에서 진리를 구하려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쓸데없는 번뇌를 가중시킨다는 꾸짖음이었습니다. 이후 이 선문답은 본래의 철학적 의미를 넘어
눈 쌓인 추운 겨울날 서리마저 덮쳐 얼어붙는 백성들의 고달픈 현실과 맞물려 재난이나 불행이 연거푸 닥치는 절망적인 상황을 비유하는 말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겹치는 위기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지만 인간관계나 상황의 본질을 냉철하게 직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연이은 시련 앞에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씩 엉킨 매듭을 풀어가는 굳건한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설상가상. 연거푸 일어나는 불행과 시련. 설상가상. 어려운 일이나 불행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달아 일어남을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설상가상. 고난은 겹쳐오기 마련이니 위기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말고 침착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설상가상.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질환지교. 지초와 난초처럼 맑고 향기로운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질환지교. 이 성어는 공자가어 6본편에 기록된 공자의 가르침에서 유래한 성어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인품이 훌륭한 사람과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오래되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하게 되지만 어느새 그 향기에 동화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절인 생선 가게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 결국 그 악취에 물들게 된다고 경고하며 법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곁에 둔 사람의 품성이 내 삶의 가치관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현대인에게 일깨워줍니다. 맑은 향기를 품은 사람을 곁에 두고 스스로도 타인에게 향기로운 벗이 되라는 삶의 지침입니다. 질환지교. 맑고 고결하며 향기로운 법과의 우정. 질환지교. 서로의 인품에 감화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관계를 뛰어넘은 고결하고 순수한 벗 사이의 교분을 의미합니다. 질환지교.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도 곁에 두기만 해도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참된 인간관계를 맺으라는 교훈입니다. 질환지교.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토사구팽.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입니다. 토사구팽. 이 성어는 사기회음 후 열전에 기록된 한나라 명장 한신의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초안전쟁기 한신은 유방을 도와 천하 통일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우가 멸망하고 한나라가 세워지자 유방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한신을 극도로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초나라 왕에서 회음으로 강등된 한신은 유방의 덫에 걸려 붙잡히게 되자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삼고 높이 나는 새가 다 잡히면 좋은 활은 창고에 처박히며 적국이 깨지면 지혜로운 신하는 죽는구나. 이는 조직의 목표 달성 후 공로자를 배척하는 권력의 비정한 속성과 비극적인 인간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조직에 헌신하되 맹신을 경계하고 늘 스스로의 자립과 생존 전략을 대비해야 합니다. 토사구팽. 필요할 땐 쓰고 쓸모 없어지면 버린다. 토사구팽. 필요할 때는 실컷 부려먹다가 일이 다 끝나고 쓸모가 없어지면 가혹하게 내버리는 냉혹한 인간관계나 조직의 생리를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토사구팽. 조직이나 관계 속에서 과거의 공로에만 기대지 말고 자신의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토사구팽.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자업자득.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 스스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업자득. 이 성어는 불교 경전인 정법념 처경 등에서 그 개념과 연원이 뚜렷하게 유래한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몸과 입 뜻으로 짓는 모든 행위와 생각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선한 업을 쌓으면 선한 과보를 얻고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엄격하게 강조합니다. 이 성어는 누군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행한 일에 대한 결과는 온전히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는 불교적 우주관을 담고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이나 극락의 즐거움도 결국 내가 지은 업에 따라 스스로 얻게 된다는 뼈아픈 가르침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남 탓하기 쉬운 인간관계에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내일의 결과는 오늘의 내가 만든다는 깊은 성찰로 주도적이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자업자득, 자신이 뿌린 씨앗은 자신이 거둔다. 자업자득,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선택으로 인해 스스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업자득,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므로 순간의 욕심이나 잘못된 판단을 경계하고 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자업자득.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